네, 아시아 세션 2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제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좌장 패널분들, 토론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좌장으로 순천향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정윤경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패널로 함께 해주실 앞서 발표를 진행하신 다나삭 후나락 태국의 워크포인트 그룹 최고 사업개발 책임자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Please welcome 태국의 다나삭 후나락. Welcome again. 네, 이어서 몽골에서 역시 함께 자리해 주신 브로드캐스팅 제작부서 책임자 엘켄 블랙버터 수랭님. Welcome again. 네,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BS 예능본부 글로벌 컨텐츠 비즈팀의 안철호 차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십시오. 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의 이성민 교수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EBS 협력 제작 부장님이신 정재흥 부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무대가 가득 채워진 듯합니다. 네, 함께 자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베트남 연사분께서는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신 점 너른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좌장님께 바로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일본이나 말레이시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공동 제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요. 또 이 아시아 각국이 이렇게 스펙터클한 역동성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해 주실 세 분께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코멘트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참석 못하신 그 베트남 연사께는 뭐 내용은 같이 베트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지만 질문을 하면 이제 답변이 없이 메아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양지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BS의 안초로 차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의 글로벌 제작팀의 안철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그 베트남 러닝맨 시즌 1, 2를 끝내고 지금 시즌 3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우리 연사님이 계시면 제가 오늘 물어볼 말이 좀 단단히 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네. 저는 우리 연사님들 두 분께 따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태국도 저희 SBS가 지금 계속해서 공동 제작을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조금 다른 뭐 우리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들이 모든 미디어 환경이 다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그 자료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제작 능력도 뛰어나고 아까 우리 워크포인트 영상 보셨지만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프로그램들도 뭐 멋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하는데 이제 저희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말하자면 런닝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뭐 골대녀라든가 여러 프로그램들을 공동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그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다른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다른 그 국가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 미디어 시장의 광고 단가가 생각보다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광고 단가라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 워크포인트에는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뭐 지금은 끝났지만 MBC의 무한도전이나 KBS의 1박 2일 그 SBS의 러닝맨 뭐 이런 그 대표 리얼 버라이티 야외 아웃도어 리얼 버라이티를 한다면 만약에 한 10회 정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제작비면 태국 안에서는 굉장히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능에서는 그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그 이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다 이렇게 밑으로 다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제작이면 좀 리저너블하다고 생각하는지 한국과 이렇게 공동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몽골의 경우에 지금 저도 지금 뭐 택배는 몽골 재밌게 우리 용띠 클럽들이 하고 있는 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공동 제작을 하려면 지금도 이제 이제 방송 장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현대화하고 스태프들이 역량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재 몽골에서 아까 베트남에서는 이제 VTV에서 뭐 30%를 예, 이제 본 방송으로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본 방송을 채우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다음에 예능이라든가 또는 드라마의 어떤 자체 제작이 한 몇 편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계속 세 분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한꺼번에 듣도록 하고요. 이성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분 발표 통해서 그 아시아의 역동성을 저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제 베트남 관련된 의견을 많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계셔서 그냥 저희 코멘트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정말 현실적인 정보들이랑 구체적인 방송 지형에 대해서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사실 저는 오늘 쭉 세션을 보면서 모든 분들, 연사분들이 공동 제작의 강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게 또 좀 재미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어떤 점 때문에 공동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관점의 차이들이 좀 재밌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채널 안에서의 콘텐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좀 많이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좋은 정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요.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다큐 중심으로 조금 협력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까 뭐 워크포인트 같은 태국의 사례도 그렇지만 이 게임쇼 분야 같은 곳에서의 좀 협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볼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사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 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이 베트남과 좀 협력을 많이 하고 현지의 IP를 아예 이제 한국 회사와 같이 만들어서 현지에서 먼저 틀고 한국에서 오히려 리메이크를 하는 이런 방식의 IP 개발 협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이 좀 역동적이고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좀 그런 역방향의 협력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은 또 포맷 관련된 협력을 많이 해보신 태국에게도 그런 방식의 좀 방향성의 전환, 어떤 그런 사례들은 없으신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공동 제작이 한국에서 계속 주목을 받게 되는 맥락이, 결국은 한국은 아시아 모든 국가 중에서 OTT의 영향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과 좀 결부돼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OTT 성장과 뭐 전체 영상 시장의 변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좀 빠르고 파괴적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저희가 지역 방송국에서 더 많은 공동 제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사업자들이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 제작을 조금 더 해나가야 될 필요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제작이 예를 들면 이제 공동으로 IP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플랫폼과 협상력을 더 키우거나 또 좁은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로서 앞으로 좀 더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뭐 자세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적인 프로토콜을 이제 진짜 좀 많이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된다면 여기 함께 하신 연사분들 두 분께 좀 우리나라에선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저희가 예측 못했던 공동 제작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질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계속 해주신 것 같기도 하면서 매우 필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응 부장님, EBS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EBS 협력제작부 정재영 부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 놀랐습니다. 좀 예상을 좀 넘어섰는데요. 공동 제작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능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메인 이슈로 이렇게 다뤄질 줄은 좀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EBS에서 한 10년 넘게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공동 제작을 통해서 어떤 지역적 국가적 컨텐츠를 세계적 컨텐츠로 만드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장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세계적 컨텐츠라는 의미가 공동 제작을 통해서 공동 제작을 같이 한 국가와 국가, 즉 파트너 나라에서만 상영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글로벌 마켓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매료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늘 다큐멘터리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을까? 이 아시안의 시각으로 동서양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고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늘 와서 보니까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는 이쪽에 더 좀 방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좀 궁금한 부분은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표하실 때 너무 멋진 그림과 훌륭한 발표를 들었지만 다큐는 아예 없더라고요. 단지 예능 쪽 포맷 가지고 이제 국제협력 어떤 식으로 제작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능 쪽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태국하고 한국에 있으면 태국하고 한국에서만 방송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어떻게 하면 어필할 수 있을까, 매료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 예능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몽고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몽고는 매력적인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일으켰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징기스칸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웅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연 경관이라든가 독특한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렇게 발표하신 걸 보면 주로 공동 제작을 하는 데서 제작 지원 쪽에 많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동 제작을 했던 것들이 이 몽고 방송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스스로 그런 공동 제작 어떤 장르, 그게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장르가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저는 몽고 쪽하고도 굉장히 공동 제작을 좀 하고 싶어하는 편이라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쉽지 않은 질문들인 것 같은데 질문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하셨고 답변할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딴 얘기를 조금 질문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살짝 놓친 것도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를 이제 세 분의 공통점만 구분해서 한다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단히 벼르고 오셨지만 그걸 알고 이미 빠지셔가지고 그거는 제외하고 태국에 대해서는 만약에 리얼 버라이어티 쇼를 10회 기준으로 할 때 제작비를 얼마나 건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광고 수익이 좀 예상보다 적은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은 있는데 그런 점을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동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현실적인 프로토콜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너네 우리나라랑 공동 제작할 때 이 점은 정말 중요해. 이 점은 조심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국의 워크포인트만의 특징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락 엔터테인먼트 포맷에 공동 제작이 쏠려 있는 현상이 있는데 전 세계의 다큐라든지 다른 장르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질문이셨나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태국에 대한 질문 그게 다른 장르가 있는지가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했을 경우에 그 자국 파트너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뭐 나름대로 전략 그런 게 있는지, 네, 예능이 어떤 예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게 예. 있는지 좀 예능을 물어봤습니다. 가지고 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몽골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본방 비율 하고 자체 제작 비율 뭐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공동 제작할 때 이 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몽골에서 아까 그 발표하신 거를 보면 주로 이제 우리나라와의 공동 제작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어떤 거를 질문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질문이셨나요? 네. 자체적으로 다큐멘터리에서 그 독특한 이야기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물어봤었죠. 예.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다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네, 빠르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10개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무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작은 사실 스튜디오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맷의 디테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쇼 중간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기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에피소드당 10만 달러 정도 광고료가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쇼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워크포인트 같은 경우에 한국 포맷을 그대로 따라서 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예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애로사항은 어떻게 하면 포맷을 한국 포맷 혹은 한국 컨텐츠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맞게 조정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예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국 포맷으로 이제 많이 제작을 해 왔는데요. 뭐 내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복면 가왕 같은 그런 포맷을 많이 차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포맷 자체는 상당히 이제 유연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워크 포인트가 좀 유연성이 컨텐츠를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포맷 오너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연성을 유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파트너를 믿어주시고 이런 유연성을 좀 부여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상황에 맞게 컨텐츠를 만들고 매니지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워크포인트가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본 적은 없어서 드라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 거의 예능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발표가 다 예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당연히 다큐멘터리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국제 협력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 제작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예를 들어서 마스터피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이걸 가져올 때 이 포맷을 처음부터 글로벌 오디언스를 타겟팅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쇼의 기본적인 컨셉이 그렇고요. 근데 이것을 컨셉은 그렇지만 맞게 각 나라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도 이 마스터피스의 포맷을 그리고 포맷을 미국과 또 다른 각각의 나라에 맞게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디스커션 포인트였습니다. 연사님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for.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그 택배가 몽글몽글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방송국의 비즈니스 모델은 TV 시리즈를 만들고 한국에 방영한 다음에 다른 국가에도 보여주면서 이 시리즈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 이런 스타가 나왔고, 그래서 이 방송국에도 방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몽고에 오면서부터 몽골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몽골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들은 이미 이 쇼가 몽골에서도 인기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이 브로드캐스팅 방송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방송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본방송 비중이 높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역사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요. 일단은 파트너에게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또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파트너의 장점을 10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최적의 파트너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아카이브에 있는데요. 저희가 민영 방송국인 만큼 말레이시아처럼 사실 수익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시청률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다른 오락이나 예능 시리즈에 비해서는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긴 할 겁니다. 저희 정부에서 현재 이렇게 또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제 주간 프로그램에 이렇게 꼭 방영하게끔 정해놓고 있습니다. 분들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더라도 이런 이 세미나가 있는 이유가 이것을 빌미로 더 깊은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do you have questions from Thailand, Mongolia to the Korean? 혹시 몽고나 태국 측에서 한국 측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다고요? 네, 나중에 이야기하시겠답니다. 네, 기대하고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잠시 아마 휴식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